2016년도 15회 기출문제 세 번째 과목 순서입니다. 심리 측정과 평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죠. 자, 51번 해보겠습니다. T점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2016년도에 14회 문제에서도 T점수가 나왔었는데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은 평균은 50. 자,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10이고요. 정규 분포를 물론 이룹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T점수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G점수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점수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는 거겠고요. 중앙치와 최빈치를 사용해서 계산한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해보면 T점수라는 것은 표준점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G점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T점수는 G점수에 10을 곱한 다음에 50을 더하는 것이 공식인데 자, G점수가 물론 가장 정규분포, 정규화된 표준점수의 가장 기본은 G스코어인데 G스코어의 기본적인 그 단위는 표준편차로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표준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S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3 이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까지 가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해당하는 값이 있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만 가지고도 99%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선 그 이상의 엄밀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범위가 실질적인 의미의 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인 의미에서 자, 이거 실제 T점수, 이게 G점수고요. T점수 바꾸게 되면 동일한 분포에 평균은 50. 자, 0을 대입해보면 저 괄호 안에는 0이 되겠고 플러스 0 더하기 50이니까 50 플러스 1, 1을 대입하면 괄호 안에는 10점 그리고 10, 그리고 10을 더하면 60. 자, 이런 식으로 60, 70, 80, 40, 30, 20. 물론 이 분포는 동일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99%의 유의 수준이면 충분하게 사회과학에선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마이너스를 없앤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2번에 신뢰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IQ 검사를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해서 비슷한 점수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실시 간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에게, 청소년에게 지능검사 하는데 검사, 재검사를 한 달 만에 하는 검사, 재검사와 1년 만에 하는 검사, 재검사가 동일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실시 간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문항의 난이도는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이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해야 그래야 신뢰도의 계수에 정확한 신뢰도 계수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난이도가 적절해야. 자, 이 말의 의미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를 제공한다거나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고등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풀도록 해서 너무 쉽거나 그렇게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들의 내용이 이질적일수록 신뢰도 높아진다. 자, 이 내용은 이질적일수록 신뢰는 낮아진다가 당연하겠고요. 채점자 간의 차이와 검사 시간은 신뢰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준다입니다. 채점자 간의 차이. 그 구조화된 검사지의 경우에는 채점자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찰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 비유하자면 야구 게임에서 그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약간씩은 다르게 되죠. 채점자 간에 이건 스트라이크, 이거는 볼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가 맞는 내용이겠고요. 준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겠고요. 검사 점수의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자, 이것이 신뢰도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한 번 쟀을 때, 두 번 쟀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이 신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3번에 정답과 오답으로 채점하는 검사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OX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신뢰도의 추정치는 무엇인가인데, 자, 기본적으로 암기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KR, 쿠더 리차드슨의 머리 글자인데, 쿠더라는 학자하고 리차드슨이라는 학자의 KR22,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데, 내적 일관성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적 일관성법 또는 내적 합치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검사를 두 번 실시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검사로,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적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검사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결과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같은 걸 또 두 번째, 뭐 한 달 후던 해서 이것과 이것의 내용을 분석한다거나, A라는 검사지를 사용했는데 도형 검사, 뭐 B라는 검사를 해서 이것이 비슷한지 신뢰도를 보는 것. 자, 이렇게 두 번의 검사가 아니라 이건 외부인 셈이죠. 여기 입장에선 이건 외부인 셈입니다. 이렇게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여기 내부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한다는 건데요. 단일 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측정한다면서 내적 일관성법이라고도 합니다. 내적 일관성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반분 신뢰도, KR20, 크롬바 알파. 그 2016년도 14회, 15회 문제에는 크롬바 알파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만, 안 나온 만큼 그 다음번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물론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그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롬바 알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가 KR20인데 쿠더 리차드슨이 이분 채점 문항 OX 문제 형태에 대해서 이루어진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암기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4번에) 검사 점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점수는 교준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옳지 않은 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1번이 정답입니다. 원점수만 가지고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번 시험에 그 시험 성적이 95점이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는데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사실은 그 점수 원점수만 가지고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1등을 했을 수도 있고 95점이 100점 만점에 95점이 1등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시험이 너무나 쉬운 시험이어서 95점 받은 게 그 반에서 학급에서 꼴등일 수도 있죠. 상대적인 위치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원점수는. 심리검사에서 우울감검사에서 10점, 뭐 20점. 그게 도무지 뭘 의미하는 건지는 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점수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를 따져야 그래야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야 그래야 우울하다, 우울하지 않다 이런 판정이 가능하겠죠. 자, 정답은 1번이겠는데요. 자,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교전 집단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도된 점수를 사용합니다. T점수를 변환해서 상향 검사에서 측정된 점수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표준 점수는 평균에서 이탈될 정도로 알려주고 T점수와 스탠아이는 정교화된 표준 점수이다. 자, 유도된 점수, 표준 점수, 정교화된 표준 점수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유도된 점수라는 말은 가장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범위라점이 이렇게 포괄돼서 표준 점수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건데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원점수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변환하는 겁니다. 등수를 매기는 백분위 또는 G점수, T점수, 스테나인 이런 것들이 뭔가 원점수를 변환해서 상대적인 위치, 몇 등인지, 전체 분포 중에 몇 퍼센트 점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변환한 것들을 유도된 점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표준 점수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열만 알려주는 거지 그 외의 정보는 자세한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로 변환한 점수.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정규분포를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까지로는 정규분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로 변환했다는 의미지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니고 정규분포가 아닌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집단을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라는 단위로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의 경우에 표준 점수라고 했을 땐 정규화된 표준 점수, 그러니까 이런 분포가 아닌 이런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 1, 2, 3, 마이너스 1, 2, 3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 점수라는 정의만 놓고 보면 모집단이 반드시 그 정규 분포여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많이 쓰는데 그 표준 점수 중에서 정규화된 G, T, 스테나인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유도된 점수가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정규화된 표준 점수,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 중에서 정규화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사실 학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정규화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화된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 안에 하나의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넓은 범위, 그 다음 중범위, 이것이 이제 제일 작은 범위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겠습니다.